오늘 소개할 책은 그동안 소개하기가 많이 꺼려졌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어요. 아이러니하죠? 소개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선물을 많이 했다. 도대체 왜? 오늘 소개할 책은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입니다. 왜 그렇게 망설였냐고요? 이 책은 사회적, 문화적인 신분 차이를 전제로 논의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비투스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에도 적용이 될까 의문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연시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책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고 탁월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두 이야기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둘 다 너무 재밌죠? 타이타닉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세계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문화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결국 차이와 다름을 느끼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계층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다만 그 차이를 인정하되 문화 계층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보흐디유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이나 습관, 아우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제2의 본성, 계층,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 즉 사회 속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인 신분, 지위, 품격을 의미합니다. 저자 도리스 메르틴은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언어와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코드를 분석하고 언어적인 또는 비언어적인 태도와 개성을 잠재력이나 성공과 연결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책은 매너, 태도, 교양, 사회 속에서 나의 문화적 품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사회에는 아비투스에 의해 나누어지는 구분짓기가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알게 해줍니다. 과연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의 배경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더 이상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라는 인식이 있다. 두 번째는 N포 시대, 불공정 사회 속에서 사는 젊은 계층에 만연해 있는 패배의식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데 치우친 미디어나 SNS 환경에 우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문화 상류층과 교류하고 그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아비투스를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나 문화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조직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명 참고할 만한 유용한 도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아비투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입니다.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폭로한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기어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다고 하죠. 아비투스는 의사소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비투스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주거든요. 상위 10%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아비투스가 최고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 사람을 알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돈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가장 빨리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진입하죠.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 사람은 각자 다른 조건을 갖고 삶을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에 유리한 아비투스를 많이 혹은 적게 몸에 익힙니다. 불공평한 현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 사회철학자 피에르 보디유는 구별짓기에서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과 인생관을 연구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아비레에서 파생했습니다. 보흐디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려 있다고 해요.
태어나 자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지금의 나의 태도를 빚어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장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입니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사회적 서열을 저절로 드러냅니다. 모두 자신의 가정에서 아비투스를 가져오지만 모든 아비투스가 세상에서 똑같은 가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불공평하죠. 하지만 이 책은 바로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삶과 개인의 품격은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흐디유는 탁월함의 전제 조건을 자본이라고 보는데 그가 말하는 자본에는 돈, 능력 이외에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자본 유형을 다양하게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아비투스를 결정하는 7가지 자본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자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낙관주의, 열정, 상상력, 끈기,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느냐 아니면 중간 수준에서 머물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 기다림, 인내,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보면서 배워나갑니다. 두 번째는 문화자본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 몸에 밴 고급 문화와 탁월한 사교술이 고전적 문화 자본이라면요, 요즘 트렌드는 주의 깊고 한결같은 생활 양식 혹은 용기 있는 기행과 개별성이 새로운 문화 자본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 힙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고전적인 문화 자본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니까요. 세 번째는 지식 자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졸업장, 학위, 전문 지식, 경력, 학술 및 기능 자격증 같은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식 자본은 가장 일반적인 아비투스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 지역 환경이 지식 자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보면 이조차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맞죠.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전문 교육 또는 유튜브로 지식인들이 진출하면서 최고의 강의를 또는 기술을 특정 대학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범위는 더 확장될 것이고요. 반드시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식 자본의 핵심은 대학이나 자격증 같은 스펙이 아니죠.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실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사가 귀찮고 게으른 사람은 이도 저도 또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자신의 체력과 에너지를 관리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 생활 개선이 꼭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제자본입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소득, 현금 자산, 부동산, 보험, 예상되는 상속 재산까지 모든 물질적 재산을 말합니다. 말해 뭐 하겠어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신체 자본입니다.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 사람들은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 내적 가치를 유추한다고 해요. 운동해야 합니다. 옷도 잘 입어야 하고요. 제가 밀라노나를 참 좋아하는데요. 신체 자본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비싼 옷이나 고급 액세서리, 또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패션은 상황에 맞는 옷, 단정한 옷차림과 용모, 그리고 패션의 마지막은 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체 자본은 앞에서 말한 지식 자본과 다음에 소개할 언어 자본과 곁들어질 때 가장 최고의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 자본은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교양이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달변가도 좋지만 말이 조금 어눌해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공감하는 자세, 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상대를 높여주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나 사랑받습니다. 유재석님처럼요.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누구를 아는가, 개인이나 집단과 얼마나 잘 지내는가,
든든한 가족, 훌륭한 롤모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 진정성 있는 멘토,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량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서 말한 6가지 자본은 바로 지금 이 사회 자본으로 귀결이 됩니다. 인맥, 많은 사람을 아는 마당발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한동안 손절이라는 주제로 올라오는 영상이 많았는데요. 인플루언서들도 이 주제를 꼭 다루시더라고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많이 꺼려졌다는 것처럼 저는 사람을 가리면서 사귀는 방식에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선물했다고 했잖아요. 앞뒤가 좀 안 맞죠. 제 자신도 현실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자는 이 7가지 자본 유형은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다고 말합니다. 상류층은 보통 모든 자본 유형을 넉넉히 갖고 있고 또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삶의 출발선부터 많고 좋은 자본을 쥐고 있죠. 엘리트를 채용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회사나 조직의 결정권자가 되려면 그 결정권자와 닮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급 아비투스가 몸에 밴 사람은 평균적으로 2배 더 빨리 더 쉽게 최고가 된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우선 성공한 사람을 닮아라. 저자는 그 이후에 엑설런트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또 최근에도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